자, 다음은 네티즌들이 오늘 가장 많이 본 사회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전체 국민 60% 가까이 신청을 해서 총 5조 원 가량이 지급이 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관심이 크다 보니까 각종 편법이 등장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상희 평론가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현재 민생 지원금 흡연 지원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하고 SNS에 이 네. 민생지원금 절망편이라고 하면서 네. 소비 쿠폰으로 담배 15값을 샀다는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건데요. 일부 A형가들 사이에서 소비 쿠폰은 흡연 지원금이다. 이런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소비 쿠폰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매출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죠. 이 편의점과 동네 마트로 시민들 발길이 이어지면서 담배 구입 문의가 끊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A씨에 따르면 소비 쿠폰을 취급하는 매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차라리 어딜 가든지 같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담배를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더군다나 담배 같은 경우는 보관도 용이하고 또 저장도 간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차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걸 이제 일명 담배깡이라고 하죠. 아하.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담배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을 위한 이게 정책이잖아요. 근데 담배 거래는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이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소비 쿠폰하면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이제 생필품 소비를 촉진시키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담배 건강에 여러 번 강조해도 뭐 나쁘지 않은 게 해롭잖아요. 해로운 데다가 담배를 많이 사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또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마진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담배 마진율이 5% 수준입니다. 보통의 생필품이라든지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20, 30%거든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마진율이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담배를 많이 팔기는 합니다만 네. 뭐 편의점 점주들이나 이제 작은 가게 이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이 담배가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 보니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자면 4,500원짜리 담배 한 값을 팔게 되면 가게 주인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금액 불과 2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에도 좋지 않고 마진율도 낮고 사실 지금 소비 쿠폰 때문에 소상공인들 한바구음 짓고 있다고 하는데 담배를 많이 파는 건 소상공인들에게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더 늦기 전에 구매 품목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소비 쿠폰으로 담배를 사서 대파는 거, 야, 이거는 법적인 문제 있죠, 변호사님? 이제 영업 정도에 이르를 때 그러니까 담배가 저희 옛날에 전매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네. 실제 담배 사업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서 저것을 막 많이 사가지고 그걸 돈을 남기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한다. 그거는 이제 위법이고요. 다만 한두 갑을 친구에게 비슷한 가격을 받고 판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법으로 유일한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얼마 정도 파느냐가 그게 관건이 되는 모양이군요. 자, 일단 소비 쿠폰 지급 규정에 대한 허점도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편법으로 3만 원을 더 받았다 이런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더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이사를 하게 되면 바로 하는 게 전입신고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소비 쿠폰 때문에 전입신고를 늦췄다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종시에서 서울로 이사 온 20대 A씨의 경우 일부러 주소를 세종시에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수도권의 경우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비수도권은 플러스 3만 원이 더 추가되잖아요. 비수도권 추가 지원 3만 원을 더 받았다는 겁니다. 소비 쿠폰 받고 나서 바로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고 쿠폰 사용 지역 서울로 바꿨는데 추가 3만 원을 토해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예. 바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반대로요. 이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소비 쿠폰을
받게 됩니까? 못 받게 됩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비 쿠폰 신청과 사용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지 또는 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 신고를 명확하게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민 소비 쿠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바로 노숙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등록을 회복하고 이의 신청까지 해야 소비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하는 것과 주소지가 노숙인들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